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더위가 한반도를 집어삼킨 느낌이잖아요. 아이고, 정말 덥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도 더위에 관련한 게 많습니다. 일단 김창면님, 집은 온도가 적당하고 사무실은 춥고 출퇴근 대중교통은 적절하고 거리는 뜨겁고 온탕과 냉탕에 오가는 기분입니다. 더워서 저도 목소리가 쉬었잖아요 지금. 더워서. 네. 흙먹는 호랭이님은 시내버스 기사님이신가 봐요. 시내버스 기사도 많이 더워요. 문 열 때마다 열기가 점점점. 그렇네. 네. 그리고 1105님 네. 경기 광주 어제 저녁에 소나기가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은 살맛이 났습니다. 어제 상암동도 뭐 순식간에 확 내리던데요 보니까. 네. 근데 저희 동네도 소나기가 막 쏟아붓기는 했는데 열기가 저희는 안 식혀지던데. 비 오는 그 공기조차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약간 오히려- 한증막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더 습해지기만 했나요? 네, 근데 이 시간에 아주 부러운 분이 계시네요. 5625님.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 지리산 거림 계곡에서 더위를 잠시 피했습니다. 시선 집중에 지리산의 시원한 공기와 물을 보냅니다. 아, 신선 노름하셨군요. 네, 그래서 계곡에 풍덩 빠져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계곡물 엄청 차거든요. 아, 추우셨겠다 그러면. 근데 발끝까지 다 보이는 게 시냇물이 참 영롱하네요. 부럽다. 네. 이런 걸 신선 노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JB타임즈 뉴스를 챙겨드릴 텐데요. 오늘은 온탕일까요? 냉탕일까요? 냉탕인 적이 있었나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건희 특검팀이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의 투자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 씨. 이 사람이 설립에 참여한 업체이자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활동했던 회사인데 순자산 556억 원인데 부채는 1,413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한국증권금융 등등으로부터 184억의 투자를 받은 배경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히림건축 기억하시죠? 하죠. 이 히림건축이 동남아 건설 수주를 위해서 2020년 정부가 꾸린 인도네시아 수주 지원단에 포함됐고 2022년 사우디 수주 지원단에도 포함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V가 염려하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김성훈 전 차장이 염려하지 마시라 다 맞겠다라고 답한 사실이 내란 특검 조사에서 밝혀졌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사실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네 번째 소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뉴스 중에 이 뉴스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짚을 점 어떤 걸까요?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 본인은 수개월 전에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압수수색의 의도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윤상현 의원과 똑같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가 그렇지 않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반증 사례일까요?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4월 9일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김상민 검사를 밀어주면 공기업 사장 자리나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남상권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 끝에 김영선 전 의원 휴대전화가 언급이 됐는데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갖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제일 최근에 사용했던 것만 압수가 됐고, 네, 2024년 24년 9, 10월 이후에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만 확보를 했던 걸로. 그럼 2022년 보궐선거 때나 네네네. 2024년 총선 즈음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제가 이제 갖고 있었고, 그 언제 사용했던 휴대전화예요? 제일 오래 사용했던 그 두 개 번호 중에 한 개인데, 예. 그 옛날 전화 약간 이게 스마트폰인데 폴더 형식으로 돼 있는 그 전화기가 저한테 하나가 있고, 예. 저도 이제 제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김영선 전화기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그 제보를 해주신 분이 본인 신분을 좀 밝히지 말아달라 하셨고, 그 제일 중요했던 그 전화기가 이제 김영선 친척 집에 친척집에 그거를 가져놨다. 이제 김영선 씨가 그 9월 초에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되고 하면서 한 10일 정도 잠적을 했었습니다. 자,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제일 중요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놓쳤던 겁니다. 네,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특검이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정치 보복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면 다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나저나 자, 특검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제일 중요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자택은 있었는데 이 친척집까지 압수수색이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시점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도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또 찾아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친척집에 계속 맡겨놨는지 다시 찾아갔는지 이건 지금 알 길이 없으니까. 아무튼. 네. 그리고 또 특검이 나선 이유가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양보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기존과 좀 다른 진술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확인하려면 당연히 특검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미 했는데 왜 또 하냐. 그건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 거에서 거의 완벽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특검이 수사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의 필요성 더욱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짱구님, 국민의힘의 망신주기라는 말이 정말 망신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또 짚을 점 있을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30여 개 부대에 2천여 명 그리고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폭력 사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글쎄 이미 한풀 꺾인 기세가 다시 올라갈까요? 여기에는 좀 물음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계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은 뉴스책을 꾼 김현욱 작가입니다. 뭔 또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지난번에 윤종신 씨 닮았다는 댓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껏 고무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평가는 촌철님들이 하시고 자 바로 보러 들어갑시다. 방금 말씀에 전해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함께 전망해보고자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1차 때와는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구속돼 있을 때는 대통령 직이 유지되고 있었을 때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이 이제 상실된 상황이니까 이제 예우나 이런 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일단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내려진다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대기 장소도 서울구치소가 될 거란 얘기가 지금 나왔고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서울구치소를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죠. 그래서 뭐 적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시설이 어떤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구치소를 자주 오갔던. 네. 이미 뭐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얘기했던 바도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수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이런 얘기는 그 형사 전문 변호사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이 사용한 독거실도 예외는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소위 VIP라고 불리죠. 이런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 접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루 종일. 예. 그런데 접견실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오히려 춥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일과 시간은 아마 계속 접견실에서 그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참고로 1차 구속 당시에 뭐 20일간 70번이나 외부인을 만나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최소한 자는 시간에 제외하고는 더위로 고생한 일은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 조사받으러 계속 출석해야 되고 또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관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옷을 뭐 입느냐, 네. 그다음에 결박된 상태로 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어떤 그 짚을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영상부터 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선 집중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재판 출석,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그 첫 재판 출석 구속 이후 이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분할로 두 사람 모두 일단 호송 차량을 이용을 한 거죠. 맞습니다. 호송 차량을 이용을 했고, 근데 눈에 띄는 건 두 사람 모두 사복이라는 점입니다. 그 찾아보니까 형집행법 82조에 따르면 예. 미결 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국감 또는 이제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따라 그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네. 근데 하나 덧붙일 거는 도주 우려가 크거나 그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료를 입을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짚을 만한 점, 지금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박 전 대통령 아마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수갑을 차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그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장면 보셨을 텐데요. 네. 요거는 2018년 4월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 장애인 등 도주 우려가 낮은 수용자는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런 이제 지침이 새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갈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인데도 지금 수갑을 차고 지금 출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제 유의 깊게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60년 12월 18일생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딱 걸립니다. 만 64세예요. 야, 만으로 하면은 GD로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1월 첫 체포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로부터 간접 경호를 받은 바가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는데 네. 전직 대통령인 이상 구치소 내 경호는 완전히 안 붙는다고 합니다. 경호처선에서는 완전히 떠나는 것이고 공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된 당시에 김윤옥 여사에게 경호가 붙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동의선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이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김건희 씨 신병에도 지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겠죠. 네. 특검 수사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경우 아크로비스타에서 완전히 경호 인력이 철수한다는 것이 경호처 관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로이드님이 싱어송라이터시면 조만간 JB타임즈에서 노래 한 곡 부르시는 겁니까? 그거 좋네. 네. 기대가 담긴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책을 꾼 김현욱 작가님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면에 김지연님은 오늘은 안 놀랐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두 번 만에 안 놀라시면 어떡하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 어제는 안 나왔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시선 집중하고 계셔야 되고요. 윤영기 님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편입봐준 구치소 소장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런 댓글도 있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 뉴스책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뉴스거리 있어요라고 혹시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뉴스 채굴권이 또 성실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자막으로 이메일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유튜브 화면으로 이메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디오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메일 주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시선 어게인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네. SISUNAGAIN 하고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예. 제보 많이 해주시면 뉴스 채굴꾼이 잘 발견해서 올 겁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새 특검의 속도감 있는 수사 따라가기 힘드시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이춘재 한결의 논설위원이 함께하는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 어때? 아주 뜨거운 코너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시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핵심만 속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2022년 3월 서울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에 살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그제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다.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의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김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올린 겁니다. 자,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내리지 않고 우리 촌철님들께 한번 판단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냐 인지상정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청문회 슈퍼 위크가 열리거든요. 네. 지금 여러 후보들한테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지 이것도 저희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저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제 마음대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제 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지당한 일도 있었다. 이 소속장까지 지금까지 전달됐고요. 그렇죠. 국무회의 끝날 때쯤에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요. 감사원이 그래서 나섰는데 8개월 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8개월 만에 주의 조치. 네. 이진숙 위원장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헌데 그 조치가 주의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3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5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기한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뭉개고 뭉개다가 손방망이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곳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게요. 자, 여기서 지금 두 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등장하고 있고 감사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감사원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방통위 관련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 물론 직결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관련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움님이 국무회의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이래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에 나란 일을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꼽아주셨고 이청득심님은 감사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관련 이야기 한번 감사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